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컨트리 바앤그릴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뒤쪽에 아늑한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는 즉시 샌드위치 감자튀김과 상큼한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나는 텔레비전 화면 쪽으로 주의를 돌렸다. 바에 있는 TV는 PBS 채널에서 켜져 있었고 그 채널에서는 컨트리 음악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스타들의 삶을 탐구하고 있었다. 아직도 소수만 이 저녁 식사를 즐기면서 대부분 가난한 배경에서 온 이 위대한 개인들이 직면한 투쟁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소 우울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고개를 들어 제니와 함께 가장 친한 친구인 벤 워크킨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제니가 내 여자친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깊은 슬픔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오늘 밤에 나가자고 초대했지만 그녀는 이미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세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우리가 제니 대신 내일 나가도 된다고 나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6개월 동안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우리는 배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주 주말을 함께 보냈고 그녀에게 깊은 반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표현했고 우리는 약혼에 대한 생각까지 고려했습니다. 몇 달 더 기다리기로 합의했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TV 프로그램이 끝나자 우리 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주크박스에 다가가 크레이지라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이 연주되기 시작했을 때 내 생각은 방황했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내 영혼을 감동시켰습니다. 당신은 나를 원하는 만큼 사랑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비가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장 슬픈 일배는 이 소녀에 대한 내 감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코드의 중요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랑스러운 커플이 어떻게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계속해서 노래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에 다가와 벤과 제니 그들은 나를 쳐다보며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 사랑스러운 커플에게 입다물라고 말했습니다. 벤 내 친구네가 당신의 무례한 얼굴을 다시 본다면 신께 맹세컨대 우리 중 한 명은 반드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당신에 대해서는 제니에 대해 맹세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 사이가 끝났다고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에 손바닥을 세게 치고 즉시 발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제니가 나에게 필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나중에 그녀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전화벨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벤이 마지못해 대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벤 전화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월이 미안해요. 제니가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찰리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 전 친구가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젠장 바보 벤 당신은 그녀가 내 여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당신을 몇 번이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어? 벤 난 몇 번이나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찰리 그 빌어먹을 아들이 계속 변명을 했다고 맹세하는데 넌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벤 넌 그 사람과 여러 번 같이 있었어. 내가 널 찾을 거야. 너의 무례한 얼굴 내가 3번 소리치고 찰리를 화나게 했어. 난 그 사람과 3번밖에 함께 있지 않았어. 친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그건 사실이야. 입 다물어. 내가 그를 방해했어. 실비어는 어때? 내가 그녀를 속였다는 게 밝혀졌어. 너는 그녀가 아니었어.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벤에게 그를 다시 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제니는 이제 그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비어는 벤의 여자친구였고 세 사람은 이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이 일하게 된 사연이 있었는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또 한 번 전화가 울렸고 이번에는 마지못해 제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대답하기로 했어요. 제니를 원해요. 제가 물었더니 사과를 많이 했고 벤이 끈질기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니는 한 번 가보기로 했으나 별 의미가 없었어요. 화를 내서 방해했어요. 제니 거짓말 그만하세요. 지겹지 않나요? 나는 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그가 공유한 것보다 적어도 3번은 여러 차례 자신의 회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숫자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추구에도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돈에 대한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점에서 당신은 서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 당신과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실비어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벤이 둘 다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둘 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과의 의사소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저의 과거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집을 공유했던 켄터키에서 자랐습니다. 그중 맏형인 8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저는 키가 6피트 3인치이고 몸무게가 260파운드인 고등학교 축구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라인맨으로 플레이했습니다. 부모님 파비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이 내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하이오 대학에서 장학금 기회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을 열성적으로 잡았습니다. 기계공학 분야는 제가 자연스럽게 재능을 갖고 있는 동안 실무 작업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수줍음의 손길 여성과의 상호작용은 항상 자매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은 최대한의 존중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매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존중과 보살핌으로 소녀들을 대하는 가치를 나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벤은 운동에 대한 육체적인 능력은 부족했지만 벤과 확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벤은 친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지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벤은 나에게 가족의 재산에 대해 털어놓았고 장래에 어떤 것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가 집중하는 동안 경영학 학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 축구 취미에 대해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벤이 리더십 자질과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소녀들을 유혹하는 기술을 뽐냈던 다양한 파티에 참석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관찰하고 반영하는 좀 더 조용한 역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벤 나에게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나 자신도 여자를 알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기에는 너무 수줍음이 많았고 벤의 카리스마가 시인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졸업 후 제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해준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나는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포드 자동차 회사의 기계 엔지니어로 만족스러운 직업을 얻었고 넉넉한 급여 덕분에 공장에서 가까운 아늑한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고 최신형 픽업 트럭을 사서 가족을 돌보고 부지런히 저축했습니다. 매주 내 수입의 일부를 부모님께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 달에 $500를 보냅니다. 아버지는 헌신적인 석탄 광부가 항상 사랑스럽고 친밀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벤은 포워드 근처에 편리하게 위치한 창고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존경받는 공급업체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의 헌신과 능력으로 그는 창고 관리자라는 존경받는 위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출 중 주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벤은 자신이 공장 내에서 사랑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뛰어난 사람인 실비어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나를 소개했을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거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벤과 나는 암묵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단의 큰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녀들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의 우정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몇몇 여성들과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비어 일상적인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친절과 따뜻함은 항상 내 안에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실비어 주변에서 침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비어가 나를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존경받는 공급업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공장. 나는 이 초대에 기뻐했고 꼭 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행사 동안 제니라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그녀의 매혹적인 곡선은 그녀의 화려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실비어의 좀 더 보수적인 스타일과 대조되는 모습 제니는 그녀의 매력을 더해주는 경쾌한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상사 중 한 사람의 비서로서의 역할을 공개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그녀에게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말했고
우리는 밤새도록 그녀와 춤을 추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좋았고 우리 사이에 이 불꽃이 터져서 기뻤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 비와 함께 새해를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비어는 나를 위해 행복을 표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말은 진심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제니를 내 아파트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우리는 친밀하고 열정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니는 내가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현재 직업이 비교적 새로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으로 돈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왠지 너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부유한 배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벤의 가족 중 벤의 가족이 매우 부유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결국 당신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은 단지 그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지만 그때에도 나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는 계속 발전했고 우리는 거의 매주 주말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에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나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피나클과 함께 공유한 친밀한 순간으로서 기억에 남는 수많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물질적 소유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벤과 실비어와 더블 데이트를 할 때마다 우리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나 긴장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묘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니와 제가 연애한 지 6개월이 된 지금 우리는 이미 제니가 언급한 것처럼 약혼 가능성을 포함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신중하게 고려할 시간이 충분하다는데 둘 다 동의했습니다. 카운티 박람회를 방문하는 동안 매우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나는 내 감정에 맞는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는 보석 판매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나는 우리 연결의 표시로 제니를 위한 우정 반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정 반지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약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그녀는 나에게 속해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자 그녀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퇴근 후 나는 체중을 230파운드까지 줄였고 그 당시에는 내 외모에 대해 꽤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컨트리 바에 들어가서 함께 굽는 것을 발견하고 내 여자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가 약혼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모든 것이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열정적인 키스는 마치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광경이었고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 후에 저는 그들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비어 차어리에게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과 제니에게 일어난 일을 들으니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제니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고 인정했지만 벤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비어는 제니가 함께 점심 먹으러 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상사 브랜드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을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결국 제니와 벤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직장에서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어려웠지만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실비어의 전화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나는 그녀의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차얼이 아마도 너랑 나 언젠가 만날 거라고 그녀가 나한테 물었지.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실비어. 우리 대화는 끝났고 몇 주 후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내가 더 행복했는지 아니면 더 우울했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식당에서 실비어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슈퍼마켓에 찰리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따뜻하게 인사해줬어요. 나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데이트 현장에 다시 뛰어들었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실비아의 미소는 다음과 같이 넓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요청을 받았지만 계속 거절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손을 뻗으면 내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미안 사실은 나갈 생각 있냐고 물어보려고 해서 실비아 눈이 빛나고 고백하자 그녀는 열성적으로 응응 결국 너랑 같이 갈게 진심으로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하자 언제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잘 입고 싶습니다. 실비아가 나들이를 계획하고 싶어 토요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트리 바와 그릴에 가는 게 어떨지 물었습니다. 저는 실비아가 낄낄 웃으며 완벽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츠를 준비할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하고 6시에 그녀를 데리러 실비어의 집에 도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서양식 청바지를 입고 스타일리시한 조끼와 카우걸 모자, 부츠를 입은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녀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나는 내 트럭의 문을 열었고 그녀는 토요일에 컨트리 웨스턴 밴드와 가수가 기쁨에 넘쳐 뛰어탔고 우리가 부스를 확보한 무대를 우아하게 하고 밴드가 1시간 후에 시작하기로 예정된 상쾌한 맥주 2잔을 마셨다. 놀랍게도 나는 그녀가 이웃 켄터키 카운티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켄터키에서 교육을 마친 후 그녀는 취업 기회를 찾았고 결국 오하이오에 있는 공급 공장에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리는 맛있는 요리를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블 베이컨 치즈버거와 바삭바삭한 감자튀김을 선택했고 그녀는 감질나는 루벤 샌드위치를 선택했고 우리는 감자튀김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기뻐서 이곳이 내가 벤과 젠의 배신을 목격한 바인지 물었고 그녀의 의심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2명의 불성실한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사랑하는 워터링 홀을 버릴 생각이 없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뮤지컬 그룹이 공연을 시작했을 때 내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밴드를 내릴 때까지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커플이 서로의 팔에 안겨 흔들리도록 격려하는 2개의 느린 멜로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타임을 연주하여 군중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모두가 생동감 넘치는 곡으로 전환할 때 듣고 싶어 했던 클래식을 우리는 이 곡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빠른 속도의 댄스를 좋아하지 않으며 댄스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실비어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했습니다. 플로어 투 아워 딜라이트 밴드는 계속해서 전설적인 로이 오어비선의 몇 곡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이 음악에 푹 빠졌고 밴드는 상징적인 러레터 린시비어의 몇 곡을 우리에게 세레나데로 불러주었고 저는 느린 곡에 맞춰 우아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매혹적인 리듬 속에서 갑자기 아나운서가 숙녀들을 댄스 플로어로 불러 열정적인 춤을 추는 열정적인 참가자들의 라운드를 위해 여성들과 몇몇 용감한 신사들이 기꺼이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라이브리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나는 실비어를 돌아보며 안 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라인 댄스 놀리듯 그녀는 대답했어. 넌 그냥 내 인상적인 동작을 멀리서 감상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녀는 미소를 발산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춤이 시작되자 댄스 플로어에 있는 다른 여자들과 자연스럽게 섞였어. 내 눈은 실비아에게 고정됐어. 그녀는 내 시선을 만났어.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자신 있게 엉덩이를 흔들며 활짝 웃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에게 몸을 기대고 키스를 했지만 나는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에 빨리 물러났다. 미안하다 후회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대답으로 내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가 나에게 다시 한번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였다고 해서 미안하지 않다. 우리는 계속해서 밤에 춤추고 맥주 몇 잔을 즐겼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다. 밴드는 마지막 노래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댄스 플로어에서 몸을 흔들 때 실비어를 꼭 안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입술에 입술을 대고 실비어의 집에 동행하여 다음 토요일에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기회를 잡고 신나게 제안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유명 놀이공원인 센터 포인트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초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첫 데이트에서 계속 키스를 하며 서로를 깨물고 잘 자요.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금요일에 실비어와 토요일 계획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비어는 공원에 대해 들었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녀를 데리러 왔고 공원으로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에게 배너에게 알렸는지 물었습니다. 쟤는 데이트에 대해 그녀가 그들 중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놀이공원에서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와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매혹적인 쇼를 보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텍사스 로드하우스에서 식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피로에 지쳤습니다. 실비어의 룸메이트 존 소매점에서 일했던 친절한 50대 여성 실비어는 존과 같은 룸메이트가 자신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함과 그녀는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는 실비어에게 다음 주에 집을 나갈 계획이 있지만 다음 주에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오면 전화하자고 제안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면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항상 나를 좋아했고 항상 나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고 집에 오자마자 즉시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회의에 참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 상사가 힐튼 호텔에서 자신과 그의 아내를 위한 기념일 축하 행사를 주최한다고 함께 설명하는 성대한 만찬 파티에서 나는 밤에 엄청난 양의 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방을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이해하겠다고 했죠. 물론 찰리저는 당신과 계속 함께 있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침대 2개가 있는 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찰리, 제발 찰리,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절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당신을 해치려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실비어 대신 당신의 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제 트럭을 타고 멋진 파티에 도착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차어리는 제 차를 가져갈 수 있고 존에게 제가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알릴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트럭을 그녀의 집에 두고 그녀의 차를 행사에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일찍 도착하기로 결정했고 대화 중에 호텔에서 옷을 차려입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비어는 다른 직업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와 젠과 함께 있는 것이 항상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우리가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젠이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욕실에서 옷을 입기로 결정했고 침실에 들어갈 때 턱시도를 선택했습니다. 실비아의 멋진 외모에 매료된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블루 드레스를 입고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머리로 몸매를 완벽하게 강조했습니다. 관능미와 우아함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 잠시 파티에 대해 잊어버린 채 외쳤다. 실비아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글쎄,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고 다시 모든 것을 벗으려고 했을 뿐이고 동시에 그녀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내 상사와 그의 아내가 있는 파티에 갔다. 우리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는 실비어의 친숙한 얼굴들을 향한 상사의 느린 시선이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가 받는 모든 사람에게 실비어를 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감사하다고 느끼게 하는 수많은 칭찬들, 우리는 저녁이 진행됨에 따라 음료수를 마시고 다양한 에피타이저가 코스 옆에 제공되는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실비어는 그녀가 재고 관리를 담당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고 있는 2명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메리인 HR 책임자를 따라잡기 위해 궁금해하는 그들과의 상호작용 양해를 구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메리에게 현재 재고 관리 또는 공급망 부서에 공석이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물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회. 제니스는 다음 달에 은퇴할 예정이며 저는 그녀를 대신할 적합한 후임자를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당신이 만난 제 데이트 상대 실비어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재고 관리직을 맡고 있으며 자신의 업무를 매우 즐기고 있지만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월요일에 저를 만나러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기꺼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은 자신이 아름다움을 찾는 똑똑한 남자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윙크를 하며 나는 당신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여 크게 웃으며 춤을 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 아내와 함께 실비어가 남편과 춤을 추는 동안 실비어와 나는 대부분 함께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먹은 저녁 식사는 예외적으로 로스트 비프 치킨이나 새우와 같은 옵션을 제공하고 몇 잔 더 마신 후 호스트를 물었습니다. 잘 자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실비아 당신이 이 상황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찰리 오늘 말이 너무 많죠?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갈 시간이다. 사랑을 나눌 시간이다. 그녀는 이에 대해 농담을 했다. 나는 그녀가 드레스를 벗는 것을 도왔고 함께 조심스럽게 걸었고 턱시도도 걸었다. 그 후 우리는 부드럽게 이불을 내리고 나는 전원을 껐다. 조명은 우리가 껴안고 잠들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찰리. 다음날 아침갓 내린 커피의 기분 좋은 향기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실비아는 이미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입고 친절하게 우리 각자를 위해 커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아침 찰리. 편안한 밤이길 바랍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최고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맛보았습니다. 실비어에 합류하기 전에 기분 좋은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티 동료 직원들의 다정한 미소, 이제 우리가 커플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회의 중에 실비어에게 언급했습니다. HR 담당자인 메리가 나가는 길에 우리 테이블에 들러 미소를 지으며 실비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월요일에 보자고 말했습니다. 실비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메리에 대한 소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월요일에 인터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맞습니까? 나는 확인을 구하며 눈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실비아는 찰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비어 서두르고 싶지는 않지만 2주 후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켄터키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면 영광일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떠났다가 돌아올 계획입니다. 일요일에는 꼭 부모님을 방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좀 구식이고 방을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모든 것을 믿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켄터키로 여행을 떠났다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여행 중에 실비어가 최신 소문을 저에게 공유했습니다. 벤과 제니 다음 달에 결혼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나요? 그녀는 제니 자신이 결혼한다고 믿는 것 같다고 알려줬어요. 부를 얻었지만 그녀는 벤이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벤은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즐기고 있으며 대부분 그의 부모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나는 실비어에게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환영하는 크고 오래된 농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풍부한 침실과 욕실, 아직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나타나 우리를 환영했고 엄마 아빠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기뻤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비어를 가족에게 소개했고 그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끌어안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은 어느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가 그랬던 것처럼 즉시 실비어를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비어의 관심은 그들 사이 벽을 장식한 사진에 사로잡혔습니다. 축구 유니폼을 입은 나의 특별한 사진.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나를 덮칠 것 같은 걱정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비아는 괜찮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녀의 감정의 근원을 알고 싶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축구를 하다가 터널을 지나갈 때 그링의 원정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두 남자가 노란색 스웨터를 입은 소녀를 터널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한 명을 쳤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방금 두 번째 땅을 밀고 그 사람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떨어졌어.
또 이 여자 옆에서 만나면 분명 병원에 갈 거라고 하다가 돌아서서 라커룸으로 어떻게 갔어? 결국 당신은 알아냈어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물었고 그녀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찰리, 나는 그날 당신이 변호했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67번과 타오르는 숫자뿐이었습니다. 당신 옷 뒷면에서 당신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 순간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당신 이름뿐이었습니다. 찰리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두 악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붙잡고 즉시 터널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했지만 그들보다 맞서 싸울 힘이 약했는데 그때 당신이 수호천사처럼 나타나서 이 새끼들로부터 나를 구해줬고 감사에 감동해 그녀는 나에게 다정하게 키스해줬어요.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그녀는 벤이 나를 당신에게 소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점입니다. 어머니는 실비어를 위해 편안한 침대를 마련해 주었고 나는 침대가 있는 지하실에서 자도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밤 1시쯤 고요함 속에서 여분의 침대를 가졌습니다. 실비어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자 우리는 부드럽고 신중한 사랑의 순간을 공유했고 그 상황 때문에 실비어가 자신의 침실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우리는 실비어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실비어는 우리가 그녀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이 꽤 부유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실비어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미모를 소유한 실비어의 여동생은 실비어 자신이 나에게 소개한 것인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를 그녀의 남자친구로 소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자매 중 한 명이 나를 우리가 안으로 들어간 덩어리라고 언급하는 것을 샌디가 칭찬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에 참여하는 행크 실비아의 아버지는 내 직업과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어린 딸 에마어 카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아버지로서의 본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손길을 빌고 축복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 선언문에 실비아는 방심했고 그녀는 놀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그녀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 진술에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은 강하고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찰리를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것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건 알지만 당신이 한 일로 인해 나는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이비아가 항상 그녀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비아는 정말로요? 사랑 차어리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예, 아빠, 저는 그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는 내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어머니와 내가 제대로 당신에게 줄 수 있도록 두 사람 모두 여기 켄터키에서 결혼하기를 요청합니다. 게다가 결혼식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아버지가 아낌없이 준비해 주셨고 모두들 깜짝 놀라서 주머니에서 약혼 반지를 꺼냈어요. 무릎을 꿇고 실비아에게 청혼했어요. 너무 기뻐서 내 입술에 뽀뽀를 했어요. 서둘러 아빠에게 달려가 엄마를 안고 눈물을 흘린 뒤 다 같이 일어나 맛있는 치킨을 먹으며 카터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준다고 약속하자 설렘이 가득 찼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 아빠에게 약혼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 소식은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그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모여서 자랑스럽게 즐거운 요리 파티를 즐겼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그릴의 왕이라고 선언하셨고 어머니는 고기와 다른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안으로 사라지시며 어머니의 미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실비아는 친절하게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요리에 대한 열정을 언급하면서 부엌에 합류했습니다. 그동안 친척들이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비어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를 축하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은 그녀가 내가 우리 가족에게 소개한 첫 번째 여성이었고 그들은 하루가 지나고 파티가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그녀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재빨리 단언했습니다. 실비어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친척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피곤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에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비어는 엄마가 물건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위층으로 돌아왔을 때 실수로 신발 한 켤레를 걷어차서 사과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그녀에게도 한때는 어렸고 실비어만큼 서툴렀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그날 밤늦게 다시 아래층에 나타났고 우리는 열정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정하고 친밀한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5시가 되어서야 위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사랑과 속삭임을 표현한 후 우리는 풍성한 시골 아침 식사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실비어는 다음날 HR 부서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메리로부터 흥미로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얻었고 이제 두 사람에게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실비어가 나에게 전화했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녀의 성공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날 저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컨트리 바에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함으로써 축하할 계획을 세웠고 우리 둘 다 식사 중에 맛있는 스테이크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실비어는 벤과 제니 현재 휴가 중이며 다음 주에 라스베가스로 날아가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벤과 제니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지 않고 지난 2주 동안 공장에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표현하여 그녀가 경험한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직장은 모두가 그녀가 떠나는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녀가 더 수익성이 높은 직업으로 이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포워드는 인터뷰를 확보하기 위해 근처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행운이 있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은 흥미롭게도 그녀는 떠나기 전에 우리의 데이트나 약혼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벤의 책상에 익명의 메모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기가 도착하면 DNA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했으며 그의 아내가 궁금해서 그녀의 상사와 자주 점심을 먹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공장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 메모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관심 있는 남자들이 접근할 때마다 일관되게 빛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하는 동안 차어리가 그녀의 헌신적인 약혼자임을 확고하게 주장하면서 자랑스럽게 약혼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가오는 결혼식을 위해 존은 결혼식 준비를 돕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존의 보살피는 성격은 그녀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결혼한 딸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의 성격과 비슷했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도움 결혼식에 우리 가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나는 어머니에게 놀랍게도 초대할 수 있는 친척과 친구의 전체 목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구매 이상을 하셨습니다. 실비어는 어머니와도 중요한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부모님은 열성적으로 적절한 초대장을 찾는 일을 맡았습니다. 교회와 리셉션을 위한 널찍한 장소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친척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일을 그녀가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광범위한 인맥과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나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 신경 덩어리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동료 여러 명에게 다가가 참석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혼식이 켄터키에서 열릴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다행스럽게도 꼭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매점에 인맥이 있는 존 매장은 실비어를 위한 숙련된 드레스 제작자를 찾았고 존 자신과 그녀의 딸도 열성적으로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소피 실비어의 어머니가 연락하여 결혼식을 위한 케이터링 업체를 확보했지만 그녀가 언급한 날짜에 가까워지면 인원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재능 있는 밴드를 찾았다는 사실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었죠. 저는 실비어에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사치스러운 결혼식이 우리 지갑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비아는 찰리에게 이번 성대한 결혼식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비전은 우리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입니다. 내 자매들도 똑같은 종류의 호화로운 축하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왜 당신의 부유한 배경을 나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정보를 벤이나 존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아니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혼전 계약에 서명할 것입니다. 찰리, 혼전 계약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확고히 믿습니다. 게다가 나는 지금은 유산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현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나를 지지해줄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실비아는 그녀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그녀를 데리고 갈 결혼식 파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그녀의 하녀가 되는 동안 그녀의 다른 여동생은 신부들러리 중 한 명으로 합류할 것입니다. 실비어는 결혼한 두 자매를 신부들러리로 친절하게 초대했고 제 편에서는 제 여동생의 남편과 미혼인 두 형제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신랑들러리 내 남동생이 최고의 남자 역할을 맡아 달콤함을 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조카와 조카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꽃 파는 아가씨와 반지 전달자가 되기로 기쁘게 동의했고 감사하게도 그들은 모두 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옷감과 지원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실비어는 새 직장을 완전히 즐겼고 빠르게 팀의 사랑받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휴가일에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여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토요일에 매듭을 묶고 일요일에 돌아오는 것은 회오리 바람 같은 경험이 될 것이지만 결혼식 2주 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계획 담당자가 갑자기 자기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알려줘서 너무 놀랐습니다. 찰리,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있는 주에 마크가 나한테 주소를 보내줘. 메리가 금요일에 결혼하고 일요일에 돌아올 계획이라고 해서 그게 정확하다고. 마크가 내가 확인했던 계획이야. 실비아는 휴가 날짜가 없잖아. 찰리, 넌 할 수 있어.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우리가 그녀를 위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마크는 친절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목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개인적인 휴가를 허락할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신혼여행이 될 수 있는 4일 크루즈 티켓 2장이 있습니다. 도망가세요. 고마워요. 마크. 실비어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와 악수를 굳건히 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실비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점심시간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와 공유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대한 호기심이 실비어의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오리는 깊은 숨을 쉬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마어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고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들이 당신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부터 다음 주 내내 우리는 서두를 곳이 없지만 결혼 선물로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4일 크루즈 티켓 2장을 주었습니다. 나는 티켓을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준비를 하면서 행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고 목요일에 여행을 갈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리허설을 하고 나중에 저녁 식사를 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다가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아버지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는 약혼 이후부터 그 사람이 이미 그 일을 처리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저녁이 끝날 때마다 그를 항상 존경하고 깊이 존경했다. 나는 실비아에게 부드럽게 작별 키스를 하고 다음날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참석한 손님 수를 알려주었다. 결혼식과 리셉션 모두 그녀는 내가 이미 불안하다고 주장하면서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형제자매와 가족 이모, 삼촌이 모두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카운티의 모텔이 모두 예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는 토요일 아침에 손님들이 숙소를 확보하기를 바랐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식사를 하라고 재촉하는 것에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공복에 긴장된 상태로 하루 종일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는 그들이 만났다고 말했다. 아침 식사 후 나를 높이 평가해준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샤워실로 가서 오랫동안 씻고 면도했습니다. 나는 실비어의 드레스를 칭찬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흰색 턱시도를 빌린 채 조심스럽게 새벽을 떠났습니다. 매끄러운 검은색 턱시도도 있었고
4명 모두 결혼식 파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겨우 20마일 떨어진 이웃 카운티에 있는 교회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자체는 규모가 웅장했고 형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그들을 볼 책임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도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고 결국 존과 그녀의 딸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실비어의 가족이 있는 자리로 데려갔고 놀랍게도 나는 수년 동안 볼 기회가 없었던 친척들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포함하여 몇몇 동료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실비아의 리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행사에 참석한 마크와 그의 아내, 저는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입구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여성이 능숙하게 선율적인 곡을 연주할 때 오르간의 고요한 음이 공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모든 손님들이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결혼식에는 고유한 요소가 있으며 이 특별한 예식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 동생과 함께 샌디와 함께 통로를 걸을 준비가 된 장관 옆에 앞에 서서 그들은 오아함과 오아함을 풍기는 커플로 공격을 가했고 그들을 따라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리가 나타나서 다른 독신 형제의 호의를 받아 사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결혼한 형제들이 아내와 함께 입장한 직후 어린 조카가 사랑스러운 반지 전달자 역할을 맡아 통로를 따라 내려왔고 나는 진짜 결혼 반지를 주머니에 단단히 쥐고 두 사람이 무대를 장식하는 새하얀 천을 펼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내 조카가 우아하게 통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음악이 참석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장미꽃잎을 섬세하게 뿌렸습니다. 장미는 기대와 흥분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결혼식 행진곡은 실비아가 자랑스럽게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통로를 내려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모든 면에서 천사를 닮은 아름다움의 비전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숙한 질문을 하는 공직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여자를 이 남자에게 주는 질문 실비아의 아버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아버지와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서 반지를 교환함으로써 우리의 약속을 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신부에게 키스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뻐서 키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에마어 앤드 MRS 찰스 존스 전체 회중은 손을 잡고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일어서고 우리는 나머지 결혼식 파티에 합류하여 교회 문에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떠날 때 교회가 완전히 정리되는데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임대홀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엄선된 상쾌한 음료와 맛있는 에피타이저로 환영받았습니다. 라이브 밴드는 이미 연주를 하고 있었고 댄스 플로어는 아직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테이블은 아직 비어 있어 활기찬 저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고 신혼부부와 일행의 도착을 기다리며 홀에 들어서자 지정석에 모인 군중 속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MC 카터 씨가 앞으로 나서며 진심 어린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잔치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서빙 테이블은 모두가 즉시 서빙될 수 있도록 양쪽에 세심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실비어와 나는 가장 먼저 서빙을 받았지만 아마도 키스를 훔치는데 너무 열중했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춤을 추기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유리잔을 즐겁게 부딪히는 소리 댄스 플로어에서 일부 테이블을 뒤로 옮겼습니다. 실비어와 나는 일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장 먼저 그레이스 더 댄스 플로어에 이어 나머지 결혼식 파티가 이어졌고 결국 모두가 합류했습니다. 축하 행사에서 리셉션은 즐거운 4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일부 손님들은 맛있는 두 번째 요리를 즐겼습니다. 사랑, 웃음,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찬 정말 기억에 남을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웨딩 크루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 찬 절대적인 기쁨이었고 소중한 추억들 운 좋게도 우리는 결혼식에 트럭을 가져갔고 이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작은 우훌, 유홀, 을 빌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넉넉한 선물을 조심스럽게 싣고 집에 돌아오자 우리의 초점은 새로운 장소를 찾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지런히 집을 구한 후 우리 자신을 부르기 위해 우리는 고급 온수 욕조가 완비된 사랑스러운 침실 3개짜리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는 아늑한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머물렀습니다.
실비어는 특히 풍부한 선물을 고려할 때 약간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조안이 그녀의 집에 선물을 보관하겠다고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재정적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주요 동기 단순히 실비아를 돌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비아의 삶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은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수많은 감사 카드를 쓰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리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직장에서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